79페이지예요. 무경아, 무슨 원이야? 아니 좀 잘 맞추셨다. 무슨 원이야? 원이 어떤 원이야?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된다 그랬죠. 중심은 몇 콤마 몇? 0,0. 반지름의 길이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은솔아 맞니? 네.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 k 제곱 이렇게 봅시다. 준원아, 중심의 좌표는 컴마 b. 반지름의 길이는 k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k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쌤이 표준형이라고 불렀는데 표준형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중심의 좌표는 잘 찾는데요. 반지름 찾을 때 실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어떤 숫자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라도. 자,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우리 지금까지 정리했던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우리 xy 좌표 평면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구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런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직선을 그어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으면 얘는 지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만나는 거지. 몇 군데서 만나요? 하나, 두 군데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그리면 몇 군데서 만나요? 한 군데서 만나는 거지. 자, 뭐 물론 직선의 모양, 원의 위치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큰 그림만 봤을 때 원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맞죠? 순서대로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우리가 접한다라고 부를 건데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외에 다른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요 세 가지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점이 x1, y1 이렇게 있고 직선이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형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D라고 할 때 D의 식은? 경민아 한번 해볼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분모는? 이게 외워야 되는 공식이라고 했죠, 그죠? 분모는 루트 안에 뭐 넣어요?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알겠죠? 분자는 절대값 씌우고 어떻게 하기로? 넣어서 가져오기로. x의 x1, y의 y1. 그래서 ax1, y1 더하기 c.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오늘 써먹을 내용이라서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여기 설명이 되게 함축적이라서 조금 부연 설명을 달아드릴게요. 봐봐.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에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연립은 우리가 언제 하냐, 이거는 교점 찾기를 할 때 하는 거예요. 교점을 찾을 때 연립한다. 연립은 뭐예요? 묶여있는 식을 모두 만족하는 미지수 값들을 찾는 거거든. 그게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또는 좌표평면상에서는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얻은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봐봐, 우리는 원이랑 직선이 만나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가장 간단한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적어주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그림에 그려져 있는 원을 대표하는 녀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걸로 보시면 되겠고, 직선 3개가 그어져 있는데 어쨌든 저 직선을 대표하는 녀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내용이 2차식과 1차식의 연립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입하죠. 누구를?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y 자리에 mx 더하기 n 넣고 제곱 r제곱 이항할게요.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 요 놈은 중간에 mx 플러스 n을 제곱 전개하면 m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어쨌든 요 녀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쵸?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모 박스에서 연립하여 얻은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이렇게 얻어낸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우야,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니? 그렇지, 최대 2개. 물론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얻어냈을 때 여기서의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입니다. 맞죠?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야. 그럼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은솔아, 실근의 개수 어떻게 판단해? 실근의 개수 그거 D.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물론 근의 공식으로 근을 찾아서 실근이 있냐 없냐 찾아도 되는데 판별식으로 갑니다. 맞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과 1차 함수의 식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보면 거기서의 판별식을 확인했을 때 0보다 크면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판단하죠. 그러면 몇 군데서 만난다라는 거야? 실근의 개수가 교점 개수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는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미는 뭐예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원과 직선이 두 군데서 만난다라는 의미야. 괜찮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도록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면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괜찮죠? 중근은 근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래서 이때 교점은 한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근이 하나면 교점이 하나야. 이게 뭐예요? 원과 직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끝 이렇게 될 때.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괜찮지? 그 다음 마지막 판별식이, 자, 누구 판별식이에요? 원의 방정식과 1차식을 연립한 판별식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에요. 얘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실근이 없어요. 실근이 없으면 교점은 없어요. 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해 놓은 게 이 내용 때문이야.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두 군데서 만난다, 한 군데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요건데 그거를 찾아내는 첫 번째 방법이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겁니다. 정리되겠니? 그래서 특히나 앞으로 우리는 요놈 접할 때를 기준으로 많이 삼을 거예요. 접할 때. 되겠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첫 번째 방식이 연립해서 판별식 확인한다였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그 내용을 네모 박스에 설명해 준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림에다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A, B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도 적어봐봐. A, B. 그리고 여기 직선이 세 가지가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직선 L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L의 방정식을 AB를 썼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mx 더하기 n 더하기 k는 0 이렇게 바꿀게요. y 빼먹었다. 쏘리. mx 더하기 ny 더하기 k는 0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적었어요. 그러면 그림부터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아까 접할 때가 가장 이제 많이 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L이라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지금은 D와 원의 반지름이 정확하게 같죠. 그래서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직선이 더 멀어졌어요. 지금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지. 안 만나는 경우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 D라고 했을 때 그게 반지름의 길이보다 어때요? 더 길지. 그래서 D가 R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D가 뭔데요? 라고 구해볼 겁니다. 괜찮죠? 마지막 해석도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날 때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게 반지름의 길이보다 어때요? 짧죠? 그러면 두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그게 반지름과 같은지 반지름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만나면 한 군데서 만나는지 두 군데서 만나는지 또는 안 만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돌아갈게요. 거리 D를 아까 표현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L의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거리를 구하는 점이 누구예요? 원의 중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a, b를 직선에 넣어서 가져와. 그래서 ma 더하기 nb 더하기 k 이렇게 거리 D를 구해놔요. 그래서 첫 번째 접할 때를 가장 많이 본다 그랬으니까 그 거리 D가 원의 반지름과 같으면 우리는 접한다 라고 하고요. 아까 표현했으니까 접한다 라고 하고 그때 교점은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멀어지면 떨어지게 되죠. 더 물러나게 되니까 이때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없다. 0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짧아지면 원의 중심에 더 가깝게 간다는 얘기거든. 접하는 상황에서 원의 중심까지로 조금 더 직선이 들어가면 두 군데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2개 이렇게 위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늘 기본은 끝이야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죠. 방정식을 세워서 판별식을 확인하던가 또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던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 얘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림 그리면서 한번 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라는 거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여기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다 이렇게 준 거예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요 녀석과 y는 x 플러스 1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려볼게요. 얘가 y는 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얘가 y는 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얘가 y는 x 플러스 1일 수도 있어.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자 왼쪽에 풀이 방법은 있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한 번 더 적어볼게요.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1은 판별식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만난다, 교점을 찾는다, 그거는 연립해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차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x제곱 y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고 제곱은 4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곱한 것의 2배 그리고 4가 이항되면 마 3은 0 이렇게 되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성됐어요. 그러면 뭐 결론은 아직 모르지만 여기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원과 직선은 두 군데서 만나는 거고 얘가 중근을 가지면 원과 직선은 한 군데서 만나니까 접한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실근이 없어 허근을 가지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위치 관계만 확인하면 되니까 판별식 바로 쓰면 되겠죠. 실근이 몇 개인지. 그러면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절반의 제곱 빼기 a,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7이고 중요한 건 얘가 양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양수면 결론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위치 관계로면 교점이 두 개인 거지, 그치? 이해되니? 교점이 두 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쌤은 사실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문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유도를 많이 하기도 해요. 방법 두 번째는 원의 중심이 0,0이었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아까 y는 x 플러스 1인데 거리를 재기 위해서 y를 이항해서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고 일반형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표현해 볼게요. d.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적용하자. 분모는 루트 안에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2 절대값 0, 0 넣고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루트 2분의 1인데 얘랑 누구랑 비교하기로 했어요? 반지름과 비교하기로 했거든.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2였습니다. 누가 더 커요? 반지름의 길이가 2였습니다. 그러면 2가 당연히 더 크지. 그럼 생각해봐. 아까 원을 그려놨는데 직선까지 거리를 쟀더니 2보다 짧다란 얘기예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뭐 적당히 요 정도의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쵸? 이동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만큼 거리가 루트 2분의 1 반지름보다 짧다 보니 원과 직선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은 꼭 알아두시고 특히나 앞으로는 방법 2가 주를 이룰 테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꼭 잘 적용해 보셔야겠어요. 넘겨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81페이지에 18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의 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니까 방금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이제 구체적인 식의 값을 다 준 게 아니라 k라는 미지수를 줘가지고요. 상황에 따라 k를 이제 정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둘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것의 판별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두 군데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기로 했고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쓰겠습니다. 괜찮죠? 상황을 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 0,0이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봄이나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루트 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거는 반지름 루트 5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직선까지 어디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볼 거거든. 즉 0,0 원의 중심에서 y는 2x 플러스 k니까 거리를 재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y를 이항할게요. 2x 빼기 y 더하기 k는 0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리 d는 아까 하던 거 똑같죠, 그죠?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5 절대값 빵빵 집어넣으면 k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우리가 찾는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야. 그럼 k를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다. 이거 먼저 하지 마시고 접한다부터 해볼게요. 무경아, 접한다 할 거야. 거리 D가 루트 5분의 K, 절대값 K였어요.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무경아,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야 되죠. 그래야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접하는 상황에 접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 루트 5랑 같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하면 절대값 K가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죠. 그러면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여기 위에다가 그림 조금만 그려볼게. 요렇게 생긴 0,0이라는 원에 반지름 길이 루트 5가 있는데 지금 위에서 직선이 기울기 2짜리, 즉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접하는 상황이 요럴 때도 있고 요럴 때도 있는 거야.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기울기 1짜리인데. 그래서 첫 번째 요 녀석의 K값은 보면은 K값이 뒤에 더해져 있는 Y절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녀석 1번의 Y절편이 K값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요 직선의 Y절편이 K값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접할 때가 두 가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K도 두 가지가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접할 때를 먼저 했던 이유는 요걸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했듯이 거리 D라고 표현했던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 루트 5보다 짧으면 되죠. 중심 쪽으로 더 가깝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절대값 K가 5보다 작아요. 요거는 사이값으로 풀기로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지. 봐봐. 여기다 표현해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아까 접할 때 Y절편 위쪽이 5고 아래쪽이 마이너스 5인 거예요. 자, 이런 Y절편 K값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5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선이 기울기 2를 유지하면서 Y절편이 5보다 내려가면 원이랑 두 군데서 만나게 돼요. 또는 반대로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접하고 있었는데 Y절편 K가 마이너스 5보다 커지게 되면 여전히 위로 올라가면서 두 군데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두 군데서 만날 때는 Y절편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남은 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식으로 따져보면 거리 D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 루트 5보다 더 벗어난다.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K가 루트 5보다 크다라고 해석하니까 자, 이거는 절대값부터 풀면 플러스 루트 5가 아니라 5예요. 5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값부터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부등호 방향에 따라 큰 거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자, 그래프상의 의미는 뭐냐면 Y절편 K가 5보다 커지면 아까 1번 직선 그어놓은데 Y절편이 5였는데 그거보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5보다 커지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안 만나는 거지, 그지? 또 마이너스 5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접할 때 Y절편이 마이너스 5였는데 요거보다 더 작아지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안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장 19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191번을 하기 전에 그 위에 있는 키포인트 한번 볼게요.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표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수선을 내렸으니까 수직일 거고요. 수직 2등분한다.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현이라는 거는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선분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죠, 그죠? 네, 중3 때 원의 뭐 원과 현, 원의 성질 배울 때 이렇게 했던 거니까. 자, 요걸 활용해 봅시다. 191번 풀게요. 요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원이 등장했죠. 요거 해석을 해보면 중심의 좌표는 2,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 이렇게 되겠죠. 요런 원인데 직선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현이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 두 군데서 만나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래쪽에다가 간단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중심의 좌표는 2,1, 반지름의 길이는 조금 있다가 표현하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직선을 그릴 건데 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원과 두 군데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원과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 수직은 됐으니까 수직 2등분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문제에서 그 현의 길이가 4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란 얘기야. 그럼 2등분 하니까 각각 얼마씩 가져가면 돼요? 2씩 가져가면 되겠지. 여기가 2, 여기가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표시하지 않은 게 뭐예요? 반지름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조선 그릴 건 요거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R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익숙한 직각삼각형이 등장했고 빗변과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남은 건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만큼은 직선에서 원의 중심 2,1까지 거리가 d다 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d의 제곱은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9 빼기 4, 5.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은솔아? 지금 거리 d를 구했거든. 네.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근데 얘는 누구야? 직선에서 어디까지 거리야? 반지름.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d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합니다. 다시 한번 2,1이라는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정리. y를 넘길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d로 바로 갈게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x개수제곱 더하기 y개수제곱 루트 5 절대값 안에 이 1을 넣어요. 마 4, 마 1, 마 5 더하기 k 요렇게 되겠죠. 그게 거리 얼마야 돼? 조금 전에 구해놨던 루트 5여야 돼. 그래서 는 루트 5다 라고 하면 거의 다 풀었네요. 그래서 문제가 그때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 절대값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다. 해서 절대값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루트 5 곱하기 루트 5, 5가 되면 되니까 절대값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플러스 5면 k는 10이고요. 마이너스 5면 k는 0이겠지, 그지? 그런데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가자. 자, 83페이지 넘어가서 19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 문제 풀 때 보면 간단하게라도 원이라는 걸 그려놓고, 그치? 직선 그려보고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점에서 원의 근 접선에 접점을 B라고 할 때 이제 접선을 그었답니다. 그런데 시우야,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저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거 어떻게 해요?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시우야, 바꾸자고. 너가 지금 시작. 네. 첫 번째 X x 그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플러스 2의 제곱. 오케이. 그럼 상수항은 1, 그 다음 4, 5가 더 튀어나오니까 빼기 5 해주고 원래 있어야 되는 빼기 4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9니까 넘어가서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어떤 원이야? 여기까지 마무리해봐. 지우야, 어떤 원이야? 저요? 중심이 몇 컴마면? 중심이 1, 마이너스 반지름의 길이는 3이요. 좋아요. 위에다 그릴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고요.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다. 조금 이따가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 A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원 밖의 점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A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을 긋는데 봄이나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두 개. 좋아요. 접선 2개 그릴 수 있어요. 요쪽으로 하나, 이렇게 접하게 하나 그릴 수 있겠고, 그냥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고, 이쪽으로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접점을 이렇게 이쁘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원바퀴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A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를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나 똑같죠? 왜 똑같은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그어서 합동이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전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접선의 길이는 결국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점으로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 꼭 그려야 되는 내용이죠. 수직을 이룬다. 요게 뭐랑 같다?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이 길이가 3이니까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문제로 더 가볼게요. 그 접점을 B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B라고 표현하고요. 문제로 돌아가서 선분 AB는 5를 만족하랍니다. 그러면 선분 AB 접선의 길이가 5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와, 그럼 남은 건 이렇게 표현해보면 보조선을 또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이제 사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빗변의 길이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을 P라고 해볼까요? 원의 중심을 P라고 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AP 길이의 제곱,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A고 P는 1, 마이너스 2니까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겨놓으면 되겠죠. 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쓸게요. 는 X좌표끼리 차이 제곱 어디냐면 A점과 P점 두 점을 보고 X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그러면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Y좌표끼리 차이 A랑 마이너스 2의 차이는 A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것의 제곱과 같더라 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겠다. 무경아 물 마시고 와. 얼른.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양수를 채택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으면 뭘 해야 될지 보이니까 그거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 해볼게요. 전개 뒤에 상수항이 4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의 제곱이 9 날리고
그러면 5의 제곱 25는 전개하면 전개 안 해도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해놓으면 25가 5의 제곱이었으니까 그냥 제곱근으로 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알맹이 a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5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플러스 5일 때는 a가 3 또는 마이너스 5일 때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양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a는 3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아래쪽 가볼게요.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인데 요 문제는 쌤이 별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요거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앞서서 사실 이거 비슷한 거 배웠거든. 볼게요.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보시면 되겠죠. 바로 가볼게요. x제곱과 6x를 가지고 절반 플러스 3의 제곱 y제곱과 마이너스 8y를 가지고 절반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상수항은 9가 있으니까 빼기 9 16이 있으니까 빼기 16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더하기 9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나중에는 암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9는 날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16 4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4 이렇게 되는구나. 상황을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3,4고 반지름의 길이가 4랍니다. 그릴게요. 요런 정도로 같이 그려보세요.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3,4 반지름의 길이는 조금 이따가 표현.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원 위의 점과 위에 돌아다니는 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P. 요 점이 이제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3x-4y-10은 0이라는 직선. 요거 잠깐만 해석해보면 길기만 해석해볼게요. 마이너스 4y를 이항하면 4y는 3x-10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기울기가 4분의 3 양수라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려놓고 볼게요. 얘가 3x 빼기 4y 마이너스 10은 0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P점을 위에다가 찍어놨는데 원 위의 점과 방금 그려놓은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거든요. 그러면 늘 정의대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요. 이거 언제 한번 정리해드린 적 있죠? 어디를 이용하라 그랬어? 원이 등장했으니까 뭘 이용하라 그랬어? 중심, 반지름 이용하라고 했어요. 중심을 어떻게 하면 돼? 지금 결국은 봐봐. 만약에 원위의 점이 여기 있으면 거리를 재는 거는 이렇게 또 재야 되는 거거든요. 맞지?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그럼 언제 제일 짧겠어? 이쯤 어디 와 있으면 짧겠죠. 그 다음에 언제 제일 길겠니? 요쯤 어디 와 있으면 제일 길겠지. 그걸 어떻게 찾냐고. 진솔아, 지지난 시간이네. 어떻게 찾기로 했어? 기억나는 거 있어? 용쌤이 개념만 잠깐 설명해주고 넘어왔거든.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원이 등장하면 원의 중심을 꼭 이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직선에다가 전부 수선의 발을 내리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즉 수직인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연장해서 반대쪽의 원과 만나는 데까지 쭉 그려봐요. 이렇게 되면 두 군데가 보이죠? 원과 만나는 곳이 이쪽 직선에 가까운 쪽과 직선에서 먼 쪽 두 군데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곧 뭐가 되냐?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길이, 최소 길이를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교점 찾기로 가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지름을 빼거나 반지름을 더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의 중심 마이너스 3,4에서 직선 3x-4y 빼기 10은 0까지의 거리를 d라고 찾아봅시다.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분모 루트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 그러니까 분모는 5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분자는 절대값 거리를 구하는 점을 밀어넣고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마 9, 마 16, 마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5고요. 분자는 35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7이야.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보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요 거리가 7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최대 길이는 중심까지 거리 7에서 반지름만큼 더 가면 돼요.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4. 그래서 최대 길이는 11이 되는 거고 최소 길이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되돌아오면 되죠. 빼기 4. 그래서 최소 거리는 3.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본 것 같지 않니?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앞쪽에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볼게요. 그 84페이지에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요 그림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제목이 공통 접선의 길인데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공통 접선입니다. 접선은 접선인데 두 원에 모두 접하는 접선을 공통 접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버전이 두 가지거든. 얘처럼 같은 방향에 뭐 이렇게나 이렇게 같은 방향에 접하는 접선 두 번째 버전은 서로 엇갈리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접하고 이쪽에서 접하고 뭔가 이렇게 엇갈리는 구조로 접하고 있는 중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공통 접선입니다. 그 공통 접선에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니까 지금 책에서 보듯이 빨간색 선분으로 표현한 곳이 접선의 길이야. 요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습은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아래쪽 공간에다가 두 가지 버전을 그립니다. 지금 그려보세요. 원을 두 개를 뭐 크기가 좀 다르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하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공통 접선 같은 방향에 있도록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려보세요. 그냥 책에 있는 거 보고 외우려고 들지 말고 그려보세요. 자 표현 접점 표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접점 그러면 항상 해야 되는 건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수직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수직 요거를 꼭 표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페이지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선분의 길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괜찮죠? 그러면 왼쪽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 대문자 R이라고 해보고 오른쪽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소문자 R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할 요 선분 연결해 보세요. 요 선분의 길이를 D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의 두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모두 등장한다 그러면 D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빨간색으로 표현한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됐니? 그럼 봐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전부 접선과 수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접선과 수직인 녀석 얘네 둘은 평행한 상태죠. 요거를 일단 표현해 놓습니다. 얘네 둘은 평행한 상태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공통 접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다 그리지 말고요. 쌤이 최종적으로 위치를 잡아줄 테니까 거기다 그리세요. 요 녀석을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보조선을 그렸으니까 수직을 둘 다 이루니까 요 두 평행한 직선과 계속 수직을 이루도록 움직여요. 이렇게 언제까지? 작은 원의 반지름이 다 소진될 때까지. 여기 있던 녀석을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괜찮나요? 평행하게 쭉 이동했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현한 곳은 어디랑 같겠어? 여기랑 같겠죠. 그 얘기입니다. 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길이를 표현해 볼 건데 빨간색 우리가 구하려는 건 미지수 x라고 둘게요. 여기 x가 되겠지. 남은 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잘 보이려나? 요만큼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전체가 대문자 r이었고 요만큼이 얼마만큼 온 거예요? 얘 반지름만큼 온 거니까 여기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길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다 등장했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공통 접선의 길이 x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x제곱은 자 빗변이 d입니다. 그래서 빗변의 제곱 빼기 나머지 변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쌤이 이렇게 미지수로 쭉 이제 표현했지만 결국은 공통 접선을 두 원 중에 반지름이 짧은 원의 중심까지 쭉 이동시켜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동시켜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 이겁니다.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원이 있는데 공통 접선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엇갈려서 갈 수도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버전 엇갈려서 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엇갈려서 그럼 아까 하던 대로 접점 표시 여기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길이는 요 선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 접점으로 보조선 수직을 이룬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수직을 이룬다. 표시하시고요. 큰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리고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죠.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에 좌표가 있다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그거를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는 D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 그랬을 때 빨간색 선분을 구하고 싶어요.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기울기를 바꾸지 않고 지금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보조선을 그었을 때 접선과 수직을 이루는 거니까 얘네 둘이 지금 평행한 상태거든. 이렇게 평행한 상태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접선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디든 괜찮은데 우리는 작은 원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지름을 소진하는 방향으로 즉 중심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수직 보조선을 그려놓은 걸 조금 더 연장을 이렇게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있던 접선이었죠, 그죠? 이 접선을 기울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동할 건데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수직이죠. 수직 이동하다 보면은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진할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즉 작은 원의 중심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가 여전히 수직이 되겠죠. 괜찮니?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구하려는 공통 접선의 길이는 여기 길이랑 똑같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길이를 나는 x라고 구할래. 그럼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얼마만큼? 큰 녀석 이만한 게 보이지, 그지? 자,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했어요를 표시를 해보면 요만큼이 작은 원의 반지름만큼 이동한 거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빗변은 D고 나머지 변이 X와 대문자 R
더하기 소문자 r이니까 x제곱은 마찬가지로 빗변의 제곱 빼기 나머지 변 r 플러스 r 대문자 r 플러스 소문자 r이죠. 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접선을 원의 중심까지 이동시켜서 직각삼각형 쳐다보고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통 접선 길이 구하는 두 가지 버전이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괜찮죠? 접선을 이동시키는 거야. 됐나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